요즘에 TV를 이렇게 보다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을 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서 봤는데 네. 최근에는 멈춰서 서서 이거를 봐요. 오. 그러면서 가서 요즘에 산멍, 네. 바다멍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산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인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네. 요즘에 관찰 프로그램도 보면 자연에 이렇게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아이템을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중에 이제 귀농과 귀촌에 대한 컨셉을 한번 잡아봤어요. 네.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오늘 요약을 해왔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네. 이게 과연 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투데이 잡스 아니겠습니까? 이 그쵸. 잡에 있어서의 귀농, 농업인으로서의 삶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도 돈과 연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네. 바람으로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제 연구소랑 방송 활동 다 내려놓으시고 네.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저도 조기 은퇴 같은 거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주말까지 일했거든요. 네. 그래서 토요일 밤에는 마스크를 쓰고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내려놓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 했는데 문제는 이제 돈이 없다는 거죠. 재정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고 또 요즘에는 파이어족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내가 좀 조기에 은퇴를 하겠다. 대신에 내가 지금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고 투자해가지고 어느 시기에 내가 정말 나의 이상을 찾아가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귀농인 중에서 40대 미만의 비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아주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진짜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귀농하고 싶다, 뭐 네. 귀촌하고 싶다 이런 말 쓰는데 이 두 단어가 같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차이가 있을까요? 투데이 잡스 그러면 투데이보다 중요한 게 잡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항상 단어와 단어가 붙으면 뒷단어가 본질입니다. 네. 귀농과 귀촌 그러면 귀농은 농사지러 가는 거고요. 귀촌은 촌에 이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농은 농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귀촌은 굳이 농업을 수말하지 않아도 촌에서 집 짓고 살면 귀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귀농은 귀촌을 수반하지만 귀촌 자체는 귀농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아주 편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귀농은 일단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재정적인 자유가 있을 땐 귀촌을 하는 게 더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겠네요. 그렇죠. 귀촌은 아무래도 이제 은퇴 설계 방송에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촌에 뭐 부동산, 그다음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 가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누구와 어울려 사느냐, 가서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귀촌 방송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오늘 좀 젊은 방송 이 투데이 잡스 2에서는요. 우리가 귀농에 대한 농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간 귀촌과는 다른 결의 방송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앞서서도 이제 40대 미만에서도 귀농을 굉장히 많이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이제 귀농 인구가 50만을 넘어섰어요. 귀농 이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 후에 직장 그만두고 시골로 떠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중 40대 미만 비율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귀농 귀촌인 가구원은 2017년 51만 6,817명. 그러니까 지금 매년 40만 명 이상 이렇게 농촌으로 가서 일을 하거나 이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50% 정도가 40대 미만이라고 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방송에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년 40만 명인데 이 절반이니까 한 20만 명 정도가 제 또래 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40세 미만이니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은데요. 귀농을 은퇴 후에 시작을 해서 실패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농사를 짓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퇴직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나 귀농을 결심했으니까 따라와라 팔로우 미를 해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성, 50대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커뮤니티가 가장 많아지니까. 활발하고 가장 활동적인 시기에 남편을 따라서 귀농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연한 전원 생활과 농사에 대한 향수 때문에 떠나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농업이라는 것은요,
멘탈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맞아. 예를 들어 회사에 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거 100배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 많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두 분 벌레 무서워하세요? 저 극혐해요. 싫죠. 극혐. 그쵸? 네. 그러니까 벌레를 무서워하는데 귀농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 말고도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태풍이나 해풍 같은 게 한번 와가지고 내 작물을 쓸어버리면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꿋꿋이 다시 세워서 일을 하게 되죠. 그게 농업인의 자세라고 보는데 그런 멘탈이나 내가 여러 가지 생각지 않고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내려갔다가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옛날처럼 우리 전원 생활, 특히 우리 옛날에 우리 농촌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 참 많았어요. 전원일기 네. 이런 것들. 농촌이 보면은 참 인간적이고 사람 잘 포용해주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 사실 각박해요. 그래서 얼굴 하얀 사람이 도시에서 내려가서 농사 짓는다고 내려오면 그렇게 수용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네. 혼자 스스로 뭔가 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농촌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해가 지면 정막강산입니다. 극장도 근처에 없고요. 내가 맞아. 몸이 아파서 한번 병원에 가려고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 또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누구와 싸우게 되냐? 매일 눈이 마주치는 아내와 이렇게 많은 싸움을 갖게 되다가 끝내는 이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가지고 있던 집도 처분이 안 되고 또 올라올 집도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애먹는 분들 제가 상담을 많이 했는데 비교적 성공적으로 또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이 가서 한 가구가 다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조금 더 다른 양상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전원 생활을 가지고 귀농을 했지만 젊은 아들이 농업인으로 변신해서 농업 창업이라는 걸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작물을 키워서 유통까지 해내가지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경우 때문에 40대 미만의 귀농 인구도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성공하지 않나. 그래서 단독 지금 40대 미만의 가구가 가서 성공하는 비율보다는 아무래도 전 가족이 함께 가서 함께 농사를 지어서 성공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런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40대 미만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몇몇 성공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준비 없이 가서 후회하거나 실패한 경우도 꽤 있고 또 나는 가고 싶긴 한데 막상 또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 그쵸.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분은 아니죠, 귀농. 아직은 네. 생각해보지 귀농을 않았습니다. 하겠다는 남성부가 교제해도 절대 불허하는 거죠. 그렇죠? 전혀 아직 힘듭니다. 전혀 안 되죠. 벌레도 무서워하고 네, 태풍 같은 거 싫고 화장실 불편하면 안 되고 항상 근면 성실해야 되고 이런 것들 좀 안 맞다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귀농을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뭐 은퇴만 하면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시골 가서 농사 짓는다. 있죠. 그다음에 바로 시골로 떠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분들도 꽤 많고 근데 이분들 보면 모호한 바램 정도 있어요.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내 전원 생활 가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100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화될 수 있고요. 이 귀농은 많은 결심과 큰 결심과 이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살던 곳에서 만약에 커피숍 하나를 창업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가서 주거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또 가서 농사도 줘야 되고 작물도 해야 되고 그 작물을 키우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그 키운 걸 갖다가 유통까지 시켜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를 한 번 정도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프로세스로 잘 장착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또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농 귀촌을 할 때는 일단은 구체적으로 계획도 꼼꼼히 세워야 되고 멘탈도 아주 많이 다져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좀 준비 사항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단계들이 있나요? 귀농 귀촌을 하는 단계? 예, 오늘은 이제 귀농에 대한 이야기니까 귀촌에 대한 프로세스만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다음에 귀농으로 바로 제가 진행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귀촌은요. 전원 생활을 결심하는 거예요. 가서 무얼 하겠다라고 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시 생활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원 생활에 대한 완벽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TV에 서울에는 우리 집이 없어서 막 시골로 이주를 하고 그다음에 문을 열면 논하고 산도 있고 그다음에 막 공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막 이래서 가면
말씀드린 대로 해가 지면 적막강산이기 때문에 혼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촌에 이주를 하는 거고 내가 옆동으로 아파트 옆동으로 이주하는 것도 가족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골로 이주하는데 가족 간에 협의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가족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서 이제 뭐 해 먹고 살 것이냐, 맞아요. 농사 질 것이냐, 아니면 그림 그릴 것이냐, 책을 쓸 것이냐, 유튜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귀농 생활, 귀촌 생활에 모든 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브이로그를 할 것이냐, 블로그를 할 것이냐, 뭐 할 게 너무 많은데 한정적인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경제 활동에 대한 유무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파이어족이 돼서 내가 충분히 돈을 모았기 때문에 모은 돈으로 난 여생을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즐기며 낚시하고 그다음에 나물 캐먹고 살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다부진 마음으로 열심히 경제생활을 안 하기 위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만들어주셔야 되지만 내가 그냥 가고 싶다고 귀촌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가서 무얼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멀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활동했던 사람과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람도 이제 중요하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주거지 확보를 어떻게 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귀촌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귀농은 정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네. 준비 과정이 훨씬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심이 중요하죠. 네, 결심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결심을 정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촌과 마찬가지로 귀농의 결심이 먼저 시작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농업인으로서 여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굳은 결심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네. 한번 냉정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도시 생활이 너무 싫기 때문에 떠난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게 좋겠죠. 귀농한 사람, 전문가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듣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명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퇴직한 다음에 음악 살롱, 홍대에서 음악 살롱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데 50대 중반이었어요. 나 빨리 퇴직금 받아서 음악 살롱 해서 매일 밤마다 LP판도 틀어주고 네. 그다음에 친구들 불러서 같이 술도 한잔하고 그다음에 우리 권 대표도 와가지고 같이 놀아줘 막 이러면서 야심찬 꿈을 꾸셨는데 사모님, 형수님이 너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업가 체질이 아닌데 저렇게 사업가를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네. 이건 사업이 아니다. 내 여생을 즐기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많이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한테 솔로몬의 지혜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럼 홍대에 음악 살롱에 가서 한번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주 만에 네. 음악 살롱 그만하겠다고 모든 마음을 접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적으로는 또 술 장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치워야 될 것도 많고 맞아요. 또 손님들과의 분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접해보다 보니까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게 되면서 본인의 인생 3년을 이 3주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 밥은 저한테 안 샀어요. 일단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귀농은요. 전문가들 그리고 가서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간에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르바이트 했던 선배처럼 철저한 조사와 네. 교육을 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아이템 선정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나는 커피를 뭐 블렌딩해서 팔 거야. 아니면 어디 이디오피아 같은 데서 가져와서 로스팅해서 팔 거야.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귀농도 가면 작물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작물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작물만 생각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작물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작물을 잘 키울 수 있는 영농 기술을 또 습득을 해야 됩니다. 가서 배울 게 정말 많죠. 교육기관으로부터 전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정착지를 또 물색을 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주말마다 경험해 본다거나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한 달 살기, 2달 살기를 통해서 경험해 본다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정착지를 구해졌다면 농지와 주택 등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영농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유통할 건지에 대한 실행까지 옮기면 귀농 프로세스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죠? 또 이제 창업을 할 때도 우리가 네. 어떤 업종을 할 것이냐, 내가 음악 살롱이 과연 나에게 맞을 것이냐, 그렇죠. 이렇게 예. 좀 술을 판매하는 예.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이 맞을 것이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귀농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 예측이라든지 어떤 그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정말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어떤 이 귀농을 할 때 내가 어떤 작목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 또한 경험을 좀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야심찬 꿈을 꾸는 분 중에 이렇게 모판에다가 상추를 심어서 네. 옥상에서 성공적으로 배추를 기른 다음에 나는 농업인의 삶이 맞는 것 같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쉬운 작목이잖아요. 있습니다. 예. 네. 그건 뿌려놓으면 맞아요. 나비만 피하면 얼마든지 길러 먹을 수 있는 게 상추입니다. 그래서 이 상추 같은 작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스타일에 맞아야 돼요. 뭐 4년, 5년씩 걸리는 작물도 있고요. 6개월 이내 끝나는 작물도 있고 1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또 이 작물을 키우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귀농 초기에는 위험을 줄이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처음부터 이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하기보다는 가서 배운다는 느낌으로 한 6개월 살기, 1년 살기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물을 선택하실 때는 가격 변동이 좀 적고 이게 때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너무 크면 또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가서 이제 돈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기술이나 자본이 적게 투입되는 작목 중심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목 선택. 어떤 어렵죠. 작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샤인머스켓이나 아니, 벌레 스테비아 무서워한다면 토마토. 비싼 거? 비싼 거, 비싸고. 무조건 그래서 저는 돈 되는 거? 향신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 그런 관련 작물, 뭐 허브나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어렵지 않을까. 네. 희망에 그치는 정도. 이민정 그렇습니다. 아나운서. 예. 저도 뭐 과일을 좋아하니까 제가 일단 따먹을 수 있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돈은 안 되겠네요. 예, 집에서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두 분은 기본적으로 벌레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근데- 귀농은 추천하지 않고요. 네. 집에서 키워 드시면 되는데 제 아니- 사무실에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테라스에서 저희가 이제 포도를 한번 키워봤어요. 우와. 포도를 키웠는데 포도를. 여기 가끔 오시는 이제 부사장님이 이제 포도를 키웠는데 이게 포도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포도를 이렇게 난간에 네. 한 5개가 껍질과 씨만 있고 알맹이만 없어진 상태에서 5개가 쭈루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건 누가 분명히 사람이 먹은 짓인다라고 생각했는데 동네 까치들이 그거를 그대로 우와. 가는데 네. 그때 무너지는 멘탈을 보면서 이분도 귀농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집에서 토마토나 키우시는 게 방울토마토나 키우시는 게 어떨까. 네. 이거 취미 생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아니 사실 집에서 키우는데도 이렇게 뭐 새들이 날아와서 먹을 정도의 변수가 있다면 네. 실제 농사를 짓고 수익이 나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릴 것 맞아, 같은데요. 맞아. 그냥 농업은 농업 창업이라고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쉽겠습니다. 일반 창업에도 아이템이 중요하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에도 작목이 중요하다. 어떤 거는 최소한 4개월, 길게는 4, 5년 걸리는 것도 있고 영농 기술, 우리가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해도 로스팅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약에 핸드 드립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해도 그 기술을 다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배워봤는데 막 동전 드립부터 해가지고 드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마찬가지로 관련된 영농 기술 배우는 것도 꽤 오랜 시간 해야 되고 다른 환경과 커뮤니티에서 성공적으로 내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좀 당장 뭐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좀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배워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교육 같은 경우도 요즘은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따로.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활발한 40대 미만의 귀농인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귀농 귀촌 교육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방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을 위한 일반 교육과 영농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기관의 귀촌 교육이 또 있고요. 귀농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교육과 이런 기초체험 과정 등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퇴설계연구소에서도 지금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벌레 무서워하세요? 라고 물어봤듯이
당신이 정말 농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지를 만들어서 네.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자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회단체나 영농법인, 대학 등에서도 농업기술과 경영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전문 경영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온라인 교육도 있는데요. 네이버에다가 아니면 뭐 포털 창에다가 농업 교육 포털이라고 치시면 자세한 온라인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설 교육뿐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또 지원 많이 하고 있죠. 네, 뭐 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우리 시골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많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 종합센터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 종합센터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곳에서 많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정보 이외에 그 내가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과 좀 연결돼 가지고 그 전문가의 이야기 그리고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게 될 경우에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좀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창업과 관련된 금융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주택 구입과 관련된 오. 이런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 창업의 경우에는 영농 기반 이런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농기계 이런 거 살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농업용 차량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요. 농업 주택 자금은 전용 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농촌에 주택을 구입이나 신축할 때 어느 정도의 대출을 해주니까 대신에 이 모든 것은 교육받지 않으면 그냥 막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한 사람들 통해서 지급이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고 검색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사실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강렬한 어떤 결심뿐 아니라 말씀처럼 교육도 많이 받고 정보도 정말 많이 수집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유튜브 정도 보면서 방울토마토 키우는 거야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제 인생을 걸고 한번 농업인으로 살아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 간에 충분한 대화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관련된 서적도 충분히 읽어보시고 내 꿈이 그렇다 그러면 인터넷 정보도 많이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작물, 나의 스타일에 맞는 작물도 좀 검색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또 젊은 사람들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정말 그냥 단순한 쌀인데 그 쌀을 가지고 또 크게 성공하는 경우들을 봤어요. 20, 30대 농업인 중에서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맥주 캔 있잖아요. 맥주 네. 캔이 큰 캔에 있는데 이 캔을 재활용해야 되는데 그 캔에다가 또 쌀을 담아가지고 우리 근처 일산에 그런 실제 30대 농업인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는데 단순히 농업인으로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마케터로서 성장을 하게 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곡을 넣어서 네. 이걸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캠핑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개별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파는 네.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슈퍼에서 팔고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 밥보다 훨씬 더 영양가 있고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케팅하면서 매번 이게 품절 사태를 이렇게 와. 갖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사업 안 되면 이도저도 안 되면 난 고향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살아야지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귀농을 좀 도피처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늘 이 방송의 핵심이 바로 도피처나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부분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방송이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오늘 방송 컨셉은 굉장히 성공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간이 돈이고요. 가서 실패해가지고 올라오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내 시간이고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절대 이제 함부로 시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쩌면 귀농을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농사의 수고와 애환 이 자체가 내 삶의 기쁨이다.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농업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는 벌레에서 바로 탈락을 해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관심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귀촌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귀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귀촌한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귀농은 그 프로세스가 다양하고 농업 창업이고 그리고 농업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도피처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부터 내가 만약에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밟아서 정말 내 시간과 내 돈을 잘 아끼고 벌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단계를 밟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